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 많이 늦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갔지만 가족들이랑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기상이변 수준의 긴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폭우 때는 좀 쉬어가고 폭우 그치면 좀 놀고 하면서 잘 놀다 왔어요. 그나저나 올해는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5월, 6월 달에는 역대급으로 더운 폭염이 올 여름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8월 중순까지 장마가 지속되고 이제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9월 내내 더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날씨의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여름휴가 성수기 기준도 8월 중순 이후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여튼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야 하는데 코로나의 습격이 다시 시작됐죠. 정말 지치네요. 그래도 코로나가 덮치든 말든 일단 전 오늘의 영상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 이베이나 아마존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플랫폼들의 간단한 특징 및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나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해외 판매 가능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서 시작이 훨씬 더 쉬워질 거고, 이미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부터 아마존, 이베이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들의 간단한 특징과 판매 방법에 대해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베이, 아마존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한 거라 초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베이, 이베이닷컴. 미국 이베이를 이베이닷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베이 UK,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 이베이 사이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베이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베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마음먹었을 당시에는 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토종 오픈마켓들이 너무 많았어요. 옥션, G마켓 너무 강력했죠.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베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건 좀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옥션 G마켓을 인수한 후에 이베이라는 이름 대신 옥션 G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옥션 G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드 결제 영수증에 판매처가 이베이 코리아로 적혀 있죠. 여튼 한국에도 플랫폼의 이름은 이베이가 아니지만 현지화된 이베이 사이트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베이닷컴, 즉 미국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면 그 아이디로 다른 나라의 이베이도 로그인이 가능해요. 그 아이디 하나로 각 나라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제품을 다 따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부분도 나라별로 좀 다르고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사이트에만 물건을 올리셔도 다른 나라 이베이 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요. 거기도 노출이 되긴 한다는 거죠.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을 테니 이베이닷컴에 리스팅 하시고 판매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시간적 여유가 생기실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각 국가의 이베이 사이트는 현지의 그 로컬 온라인 마켓에 비해 현지화가 좀 덜 됐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베이가 들어와서 이베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G마켓 셀러들이 전부 다 이베이로 이동해서 이베이가 타 플랫폼에 비해 훨씬 좋은 물건이 많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더 익숙하고 자주 쓰던 웹사이트인 G마켓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할 거니까요. 이베이는 미국이 메인이니까 이베이에서의 판매는 미국 사이트에만 집중하시고 다른 나라는 현지 토종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베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두 번째, 아마존.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메인인 미국 사이트 아마존.com이 있고 아마존 재팬,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다양한 해외 아마존 사이트가 있어요. 아쉽게는 한국에는 아마존 자체가 없죠. 아마존 코리아가 있긴 한데 여긴 판매 사이트가 아니라 주로 셀러 교육 및 서포트만 맡고 있어요. 이베이는 이베이닷컴 아이디 하나로 각 나라에 다 판매가 가능하지만 아마존은 각 국가마다 다 다시 가입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요. 역시 아마존이 이베이보다 좀 더 까다롭죠? 항상 아마존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린 아마존과 싸우면 100전 99패예요.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이베이처럼 셀러가 직접 물건을 해외로
하나하나 발송하는 FBM, 그리고 아마존 현지 창고에 물건을 다 보내두고 아마존이 물건 발송 및 응대를 해주는 FBA. 아마존도 이전에 설명을 많이 한 거라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다른 플랫폼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싱가포르 Qten.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플랫폼인데 현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넘버원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는 좀 괜찮은 플랫폼이죠. Qten의 메인은 싱가포르니까 Qten을 시작하시려면 싱가포르를 먼저 시작하시고 qten.com이라는 글로벌 사이트에 싱가포르 Qten 웹사이트에서 같이 한 번에 리스팅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제품이 거의 다 연동이 되니까 관리 면에서 좀 쉬운 편이죠. 이 Qten이라는 회사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요. 2010년도에 한국 G마켓이랑 이베이랑 합작 투자해서 만든 사이트라서 한국 셀러가 판매하기에 좀 편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 한국 분들이 Qten에 일하고 계셔서 한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구매자로부터 클레임이 접수가 돼도 셀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플랫폼 중 하나라고 전 생각해요. 말이 좀 잘 통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제품만 영어로 되어 있고 배송만 해외로 한다 뿐이지 그냥 한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좀 편해요. 수수료는 10% 정도고 회원 등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베이나 아마존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서 좀 좋죠. 배송은 Qten에서 만든 배송 서비스인 Q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Q익스프레스의 한국 지파센터에 물건을 보내서 입고하게 되고 경쟁력 있는 배송료로 현지까지 배송을 완료해줘요. Q익스프레스를 꼭 보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우체국, UPS 등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셀러가 현지로 직접 발송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셀러 마음인 거죠. 근데 물량에 따라 더 유리한 걸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쇼피. 쇼피라는 회사 역시 싱가포르 본사고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판매 중인 동남아에 특화된 사이트예요. 저는 주로 말레이랑 인도 쪽의 쇼피를 통해서 집중하고 싱가포르는 아직은 Qten이 좀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돼서 싱가포르는 Qten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제 매출 기준으로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쇼피에서 매출이 나올지도 모르는 다른 셀러분들에게는 쇼피가 더 매력적인 시장일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작하자마자 모든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실적과 시간이 쌓이면 다른 나라의 마켓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3% 정도에 피지사에 내는 결제 수수료 한 2%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수료는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셀러를 전담해주는 팀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판매 중에 생기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쇼피는 단점이 배송에 대해서 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하는 방식 또한 앞서 말한 플랫폼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한 플랫폼들은 셀러가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보낼 수도 있지만 쇼피는 꼭 한국에 있는 지파센터로 물건을 보내서 쇼피가 직접 현지로 배송을 해줘요. 셀러가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보내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리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고객의 주문이 셀러에게 접수된 후에 4일 안에 쇼피 지파센터에 도착을 해야 되고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요. 페널티만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7일 안에도 도착을 안 하면 쇼피가 강제로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그 제품을 셀러에게 착불로 다시 돌려보내버리죠. 우덜덜하죠. 다섯 번째, 프레스토몰이요. 프레스토몰은 말레이시아 회사인데요. 이것도 Qten처럼 한국 회사가 현지에 진출한 경우에요. 한국의 11번가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플랫폼을 만든 경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이 말레이시아 11번가였었는데 작년인가 이름이 프레스토몰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름을 바꾼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의 경우에는 프레스토몰은 파일로 대량 리스팅이 가능하기도 하고 고객 서비스 규정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제품 한꺼번에 리스팅 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가끔씩 발송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주문이 좀 많이 안 들어와서 재고 관리도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고 좀 성의 없이 판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솔직했네요. 여튼 여섯 번째,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자다. 여긴 좀 한국 셀러와 히스토리가 있는 회사인데요. 18년도까지는 한국 셀러들이 제품을 엄청 올려댔는데 18년도 여름인가 그때부터 라자다가 한국 셀러 가입을 더 이상 안 받아줬어요. 그 당시 이유도 제대로 안 밝히고 그냥 일방적이었죠. 다행히 현재는 다시 재개해서 가입을 받고 있어요.
라자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매입 방식. 셀러 물건을 라자다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건데, 쿠팡 로켓 배송처럼 라자다가 셀러 물건을 구매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그걸 고객에게 라자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셀러가 제품을 리스팅을 하고 물건을 직접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 두 번째의 셀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배송은 앞서 말한 쇼피의 배송 방법처럼 라자다 집합센터로 물건을 보내면 라자다가 직접 배송해요. 라자다가 물론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릴 만큼 큰 플랫폼은 맞는데 저는 여기서 현재 판매를 접었어요. 정말 아마존닷컴에서 하는 것처럼 구매자에게 우호적인, 셀러에게 불합리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를 정말 많이 매기고 리스팅 삭제 및 좀만 더 심하면 계정 정지도 시켜버려요. 정말 아마존처럼 셀러에게 무서운 플랫폼이에요. 전 시간 여유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다고 라자다가 실제로 아마존닷컴만큼 크지도 않고 그 적은 매출에 비해서 이런 페널티로 인한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전 여기 포기하고 여타 다른 플랫폼들의 역량을 더 집중하고 있죠. 7번째, 일본 회사 라쿠텐. 일본에서 엄청 큰 회사죠. 우리나라의 인터파크쯤 되나? 아니, 훨씬 더 크겠네요. 일본 야구팀 중에도 라쿠텐이라는 팀이 있을 정도니까 그 우리나라의 야구팀 이름, 예를 들면 삼성, 기아, LG, 두산 이런 야구팀 5회사의 회사 규모를 본다면 라쿠텐이 얼마나 큰지는 감이 좀 오시죠? 이렇게 큰 시장이지만 아쉽게도 일반 개인 셀러가 들어가서 판매하기에는 정말 좀 힘든 시장이에요. 돈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일본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일본 법인 설립할 때는 돈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일반 개인 셀러가 저런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혹시나 5회에서 들어갈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강력한 자기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진출을 하죠. 근데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전 세계 어디든지 안 팔겠냐마는 말이죠. 그렇다고 일본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본 시장에 욕심이 나신다면 라쿠텐을 포기하더라도 아마존 재팬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면 일본 판매가 가능해요.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재팬 또한 마켓 규모면에서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쇼피파이. 이 회사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주식 관련 뉴스로 많이 등장한 회사인데요. 아마존의 대항마가 등장, 이러면서 주가 폭등하고 그랬던 회사예요. 지금은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으려나 한번 봐봐야 알겠네요, 이따가. 여튼 근데 실제로는 아마존과는 사업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오히려 한국의 카페24 이런 데와 좀 더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무료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사용자에게는 월 구독료를 받는 거죠. 이 뻔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핫하냐고요? 그건 바로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있는 앱 때문인데요. 가장 강력한 앱이 드롭시핑 사이트를 클릭 몇 번으로 운영 가능해 해주는 오벨로라는 앱 때문이에요. 그럼 드롭시핑이 뭔지를 알아야겠는데, 드롭시핑은 실제 재고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팔고, 실제 물건은 제가 아닌 실제 재고를 가진 사람이 구매자에게 보내는 판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쇼피파이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알리바바의 제품을 쇼피파이 웹사이트에 리스팅을 하고 실제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곧바로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관리하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죠? 실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알리바바에서 품절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직접 주문도 해야 하고, 이런 수고에 비해서 마진은 아마 엄청 적을 테고. 그런데 이걸 오벨로라는 드롭시핑 앱을 이용을 하면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알리바바 제품을 쇼피파이 웹사이트에 리스팅이 가능하고, 실제 주문이 들어와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알리바바에 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 오벨로라는 앱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앱들이 많아서 쇼피파이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베이, 아마존을 포함한 각종 해외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트 찾아가셔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빵빵 터질지 몰라요. 잘 안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될 거예요. 다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